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수주입니다. 친니님, 고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니입니다. 새 직장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8화에서 예산안, 세금, 이민을 다뤘는데요. 반응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예산안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난 회에서 못 다룬 부분들, 의료, 약값, 육아, 에너지와 연료, 그리고 슈퍼와 비즈니스 세금까지 꽉 채워드릴게요. 오늘도 모든 내용은 예산안 문서랑 공인된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하다가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친니님, 이거는 지난화에서 아예 못한 주제인데요. 이번 예산안 이름 자체가 탄력성과 개혁이잖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이번 예산안 전체 맥락이 잡히거든요. 이번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오일 공급 충격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을 역사상 최대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공식 문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파로 호주 물가 상승률이 올해 약 5%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전년 2.25%에서 올해는 0.5% 하락한 1.75%로 둔화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료비가 오르면은 물류비가 오르고 그 물류를 통해서 배달이 되는 그 식품이라던가 모든 자재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축 연료가 사실 넉넉하지 않거든요. 저는 lastdrop.com 웹사이트를 주로 보는데 5월 말 기준 제트퓨엘이랑 디젤 그리고 페트롤이 호주 내에 약 30일치도 없어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리터당 32센트 인하했어요.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연료를 확보해서 호주 내 비축량도 50일까지 늘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호주 가스 수출의 20%를 국내용으로 의무적으로 비축한다고 하는 것도 생겼던 것 같은데. 사실 호주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내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늘 수입을 해서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수출량의 20%를 국내에 남기도록 의무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LNG를 수출하는 대표 기업은 어디일까요? 우드사이드 에너지? 네, 딩동댕. 맞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포스팅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안 그래도 우드사이드 에너지에서 사람 구하더라고요. 바빠서 잘 되나 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의료 쪽이 정말 크더라고요. 첫째로 PBS라고 해서 호주 정부가 약값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기존에 혜택 못 받던 약도 이번에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 치료제랑 폐경 및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예요. 남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흥미롭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값이 워낙에 비쌌었거든요. 이번 예산안이 이대로만 통과된다면은 호주 사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도움이 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추가하자면요. 작년만 해도 브리즈번에 폐경이나 갱년기 치료하는 그런 전문 병원이 브리즈번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더 늘리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내막증이 흔한 그런 질병인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궁내막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갱년기 폐경 그때 되면은 안 아프던 몸도 되게 많이 아프고 또 호르몬적으로도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전에 약값이 싸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그 리스트 보니까 코로나 항바이러스제가 이번에 PBS에 등재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메디케어 쪽으로 혜택이 더 늘어난 부분을 설명하자면은 긴급진료소라고 해서 Urgent Care Clinics라고 해서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응급실 비슷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전국적으로 더 많이 늘린다고 해요. 호주가 땅이 크다 보니까 큰 병원은 대도시에만 있잖아요. 흥미로웠던 점이 벌크 빌링인데요. 현재는 81% 정도인데 2030년까지 약 90% 정도로 벌크 빌링을 할 수 있는 GP를 늘린다고 해요. 네, 다들 어때요? 벌크 빌링 가시나요?
저는 가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서 못 가거든요. 완전 좋은데요. 저도 가고 싶은데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만약에 벌크빌링 가려고 하면 예약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되는 날은 또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은 예약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상황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령자 케어 쪽도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 분들, 이제 샤워나 옷 입기 같은 개인 케어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수요가 높아져서 케어 쪽 취업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시댁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케어러 서비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몸이 좀 약해지시면은 비전문가, 그냥 일반인들이 샤워나 옷 입기를 도와드리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이제 팔이 빠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집에 오셔서 전문적으로 샤워를 시켜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그리고 청소해주시는 분들을 고용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자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부가 이게 전액 부담한다는 것 자체, 법안을 이끄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잖아요. 은퇴를 하고도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케어가 늘어난다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저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때, 나중에 만 65세 지나가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호주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내가 정말 늙었을 때 노후에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호주에 남는 것도 정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흔한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노후가 각자 도생이라고. 그렇지만 호주는 좀 노후로 도와준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복지가 늘어나면은 호주에서 남아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쓰이게 되면은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 같은 거라고 하죠. 고령화 관련 주식 같은 것도 찾아보면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막 휴머노이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케어러 해주는 돌봄 서비스 휴머노이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라고요? 다음 파트는 육아와 여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여성과 가족에게 꽤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번에 육아휴직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고 확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유급 육아휴직이 드디어 6개월로 확대되었어요. 이것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기준으로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도 스퍼가 붙어요. 7월 1일 이후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를 기준으로 페런탈 리브 페이를 받는 분들은 스퍼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건 그동안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스퍼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걸 막는 거예요. 호주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들으니까 저 셋째 갈까? 3-day grant도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조건이 되는 가정은 주 3일 보육 보조금을 보장받아요. 뻘이하시는 가정에 정말 체감이 클 것 같아요.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육, 노인 케어, 보건 분야 이렇게 여성이 많은 직종 봉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21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도 있었던 것 같던데. 네, 이게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피해 지원 전문 이력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 시스템도 개편됩니다. 양육비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요. 가끔 저한테 인스타로 이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가정법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파트너분, 배우자분께서 ABN으로 일하고 있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희님, 이번에 스퍼 관련해서 변화가 참 많죠? 네, 맞아요. 슈퍼 페이데이라고 해가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고용주가 분기별로 내던 슈퍼를 앞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바로바로 내야 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슈퍼가 더 바로바로 들어와서 좋고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 페이데이 슈퍼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스퍼 잔액이 3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이 30%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3 밀리언 되려면은 평생 없었던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게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디스크레셔너리 트러스트 관련 세금 변화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이 discretionary trust는 절세 용도로 아마 가장 많이 셋업을 하시는 트러스트이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패밀리 트러스트, discretionary trust를 셋업해서 지금 약 10년 넘게 갖고 가고 있거든요.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는 최대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내가족인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혜택은 없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갔을 때 절세가 돼서 갖고 갔던 건데 2028년 7월 1일부터 이 트러스트의 최소 세율을 30% 매긴다고 합니다. 절세 용도가 가장 컸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러스티가 먼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트러스티가 먼저 30%의 세금을 내고 베네피셔리들한테 수익을 배분하는데 수혜받을 때 미리 냈던 30%를 프랭킹 크레딧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이제 뭐 리펀더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법적으로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고 트러스트 과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거라서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패밀리 트러스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이거는 워낙에 본인들도 복잡한 거를 알기 때문인지 당장 3년 동안은 이 제안에 대해서 구제책을 찾겠다라고 발표했어요. 2027년 7월 1일부터 3년간 트러스트 구조에서 법인이나 픽스드 트러스트 같은 다른 구조로 자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가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아직도 법안 통과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패밀리 트러스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28년까지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난 화에서 이민법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본은 다뤘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얘기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구마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민 무결성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예산안에서 이민 비자 사기 그리고 비준수 케이스 적발, 추방 관련 예산이 강화가 됐어요. 이미 며칠 전에 이제 407 비자, 트레이닝 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ABF가 사업장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적발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커뮤니티한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비자 조건 위반, 허위 서류 이런 거 그냥 느슨하게 지나쳤던 부분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어떤 비자 조건 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나요? 제일 많은 건 학생 비자인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자 만료해서 체류하고 비자 조건이 있는데 뭐 비자 조건 위반하면서 일하는 케이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FIRB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라고 절차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시스템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비즈니스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FIRB 절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비자 신청자 관련 데이터 공유와 심사를 좀 더 촘촘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구매랑 이민 신청이 겹치는 케이스는 조금 더 철저하게 들여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정말 많았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오일 쇼크 대응. 그래서 유류세가 한시 인하되고 20% 가스를 국내 비축에 의무화가 됩니다. 두 번째, 의료와 약값. TBS 신규 약제가 등장되고요. 메디케어 긴급 진료소가 영구화되고 벌크 빌링이 확대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6개월, 주 3일 보육 보조 보장, 그리고 여성 임금 인상 210억 추가. 스포와 비즈니스, 페이데이 스포가 7월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패밀리 트러스트도 2028년 7월부터 최소 30% 세율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니까 지금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서 플랜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민, 비자 무결성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비자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FIRB 절차도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 상당수가 아직 법안 통과 전이에요. 예산안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법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뭘 결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데 미리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금, 슈퍼, 비즈니스 관련 결정은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민과 비자 관련은 구마님처럼 등록된 이민 변호사, 마이그레이션 로열과 함께 꼭 상담하세요. 예산안 2탄까지 잘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쉬볼루션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세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